아, 보여줘. 벗겨봐도 돼? 그거 벗기면 안 돼. 네, 좀만 뒤로 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런 거야? 이거지. 네, 내분점과 외분점 볼게요. 직선. 우선 기본적으로 1차원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요.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하겠습니다. 이 A와 B의 m 대 n 내분점을 P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럼 점 P의 좌표가 이제 X가 되겠죠. 이때 X의 좌표를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형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아마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점을 P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 글씨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사실 여기서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는데 A와 B의 M 대 N 내분점이어서 A, B 사이에 어떤 점이 위치하게 되는데 A에서 출발해서 길이의 비율이 M인 곳에 도착하면 얘를 이제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에서 출발해서 길이의 비율이 N이 되게 P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이게 내분점입니다. 이게 문자가 많이 나오는데 x1, x2 좌표를 알고 있고 m 대 n이라고 하는 길이 비율을 알고 있을 때 P점의 좌표, x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얘를 구하는 거는 뭐 상당히 쉽습니다. 해볼까요?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AP의 길이는 x 빼기 x1이죠. 좌표가 큰 것에서 좌표가 작은 것을 마이너스 해주면 길이가 되죠. 얘 대 PB 길이를 구할 건데 B가 P보다 X좌표가 크죠? X2 빼기 X가 되고요.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M 대 N이 된다 라고 해서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X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X든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된다. 계산을 바로 해볼게요. 자, mx 넘겨서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x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a, b의 m 대 n 내분점. 이게 다인가? 이게 다네요. 뭐 당연한 소리지만 m 대 n 내분점이기 때문에 mn은 0보다 커야 되고요. 뭐 경험상 m과 n은 가장 단순한 자연수 비율로 표현하죠. 2대 1, 3대 4 이런 겁니다. 1 대 2분의 1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 저도 본 적은 없네요.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x1이 먼저 나오고 x2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모든 책에, 모든 교과서에 x2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 이유를 굳이 이야기하면 m 대 n이니까 m이 n보다 먼저 나오게 그냥 식을 써놓은 것 같아요. m 더하기 n. 그래서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죠. 그래서 뭐 공식을 설명드리면 내분점을 어떻게 구한다? m 대 n 내분점이면 m 더하기 n 쓰고 m 더하기 n 쓰고 여기에다가는 어떤 좌표? A, B의 내분점이니까 B의 좌표를 써주는 거예요. B의 좌표.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애의 좌표를 여기다 써주는 거고 n 다음에 곱하는 것은 무엇을? A니까 앞쪽에 있는 것의 좌표를 써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하자. 이게 이 내용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처음에
A, B 점을 찍었는데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x2가 x1보다 큰 경우죠. 근데 내분점이니까 내분점 이 사이에 있다는 소리고, 따라서 내분점의 좌표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될 수 있잖아요. A가 B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순서 크기 관계, 그러니까 x1이 x2 크잖아요. 그럼 내분점은 당연히 사이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x1이 클 때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식을 정리하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뭐예요? x1하고 x2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점 A랑 점 B랑 좌표가 똑같다는 소리죠. 그럼 내분점도 A는 B가 되겠죠. A는 B는 P가 되겠죠. 사실 뭐 수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결론이 무엇이다? 얘다. 결론을 알아줘야 된다. A, B의 M 대 N 내분점이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A, B의 N 대 M 내분점이 어떻게 돼요? A, B의 N 대 M 내분점이면 이런 식으로 점이 찍어야겠죠. 길이의 비율이 N 대 M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한다 라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A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따가 외분점 이야기할 때 또 설명할 건데, 수직선 뭐 마찬가지인데 점이 두 개 있다고 해봐요. 그럼 점 두 개를 이으면 직선이 나오죠. 이 점을 A, B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A, B 사이, 하나는 B 바깥쪽, 다른 하나는 A 바깥쪽.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들을 내분점이라고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점들을 외분점이라고 할 거예요. 외분점. 그래서 직선 있고 점 두 개 있으면 직선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기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분점 배웠으니까 외분점 해보죠. 외분점. A, B에 M 대 N 외분점. 얘를 P라고 할게요. Q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 Q의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저 말을 그림으로 기하적으로 옮겨서 그려보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선분을 연장한 직선을 생각해보고요. A, B의 M 대 내분점 중에 예시는 이런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길이 비율 M만큼 간 다음에 이 점에서 B로 다시 돌아올 때 이 길이 B가 N이 돼서, 이 그림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M이 N보다 큰 경우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지금 점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선분 바깥쪽에 점 하나가 찍혔죠. 이 점을 순서 잘 봐야 돼요. A, B의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N이 더 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똑같이 A에서 출발한 다음에 B로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길이 비율이 어떻게 된다? M 대 N이 돼서 이쪽에 외분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M이 커지면 B 오른쪽에, M이 작아지면 A 왼쪽에 점이 찍히게 된다. 그래서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를 잘 보고 A에서 출발한다고 치면은 오른쪽으로 먼저 넘어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먼저 넘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A, B 두 개의 점의 좌표가 x1, x2 라고 주어져 있다. M 대 N이 비율이 정해져 있을 때 점 Q를 찍었다. 우리는 지금 점 Q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내분점 구할 때 했던 것처럼 비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AQ 길이는 얼마예요? x 빼기 x1이죠. BQ 길이는 x 빼기 x2입니다. 이 두 개의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대 N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nx를 옆으로 넘긴 다음에 m 빼기 n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x가 뭐가 나오죠?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사용했던 것 중에서 플러스 부분이 정확히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네, 이게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되니까 외워두셔라. 물론 이 경우에도 B의 X좌표가 A의 X좌표가 큰 경우를 했는데 얘가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M과 N의 크기 관계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니들은 나가라. 나가라고. 나가라니까? 밖에 있어요? 정말. 아무튼 제거했으니까 이거 편집 이런 거 안 합니다. 결론 이렇습니다. 이게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없고 B가 A보다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M이 M보다 커도 상관없고 M이 M보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결론 다 얘랑 똑같아요. 당연한 소린데 0이면 안 되겠죠. M하고 N은 같으면 안 됩니다. 외분점의 경우에. 이 내분점의 경우에 M과 N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써볼까요? 내분점 공식은 이런 건데요. M하고 N이 같은 경우는 우리 얘를 중점이라고 하는 거죠. A랑 B가 있는데 M 대 N인데 비율이 똑같아야 되니까 딱 길이가 똑같은 얘가 이제 중점이 되는 거예요. 중점. 뭐 1대1 내분점 M과 N이 똑같을 때 뭐 중점 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같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2분의 x1 더하기 x2. 이것도 모든 책에 쓰여져 있을 텐데 M하고 N이 같은 경우에 x1 더하기 x2라고 써주더라고요. 이 식에 대입해서 M과 N이 같다는 것을 대입하면 2분의 x2 더하기 x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분점 같은 경우에는 MN이 같아도 상관없는데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MN이 같을 수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 1대1 외분점 이런 건 없다는 소리죠. 1대1 외분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적용했을 때 다 결론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요. 116페이지에 문제 3번 볼까요? 116페이지에 문제 3번. 이게 엄청 덥네. 진짜 너무 더워요. 사우나 거 사우나. 6도로 맞춰놨어요. 20도가 사우나 불가마 들어온 것 같아요. 6도 왔어요. 고정. 한이야 돼. 20도인데 여기. 네. 문제 3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AB가 있는데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대요. 그 점을 C라고 하자. 근데 M이 N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M 대 N. 그럼 외분점이 이제 C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AB를 고정시키고 점 C를 찾은 거죠. 얘가 외분점이 된다는 소리인데. 당연한 소리인데 M 대 N이니까 이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M 빼기 N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A와 B를 고정시켜 놓고 점 C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설명해보죠. A와 C가 고정되어 있을 때 점 B를 설명할 수 있죠.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아니, 이 그림을 보고 A와 C가 고정되어 있어. B라는 점을 설명을 해보라고. 뭐라고 하면 돼요? A와 B의 M 빼기 N인데 N, 내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를 고정시켜 놓고 점 A를
설명해 볼까요? 저 위치를 뭐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돼? 아니 B와 C를 고정시켜 놓고 A를 설명을 하라고. 무슨 점이야? B와 C를 네. 마이너스 n으로 외분하는 이해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니까 BC의 M 빼기 N 대 M 외분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관점에 따라서 내분점이 되든 외분점이 되든. 근데 이 말이 다른데 위치 관계는 다 똑같잖아요. 이게 116페이지 탐구 문제 3번이었고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117페이지에 이제 바람이 좀 나오는 건가? 안 나와요? 그래요? 에어컨 좋은 거 같은데 바람이 안 나. 나라에 도둑 놈이 많은 게 아니라 국가가 돈이 없는. 네, 117페이지에 너무 빨라서 안 보이더라니까. 네, 이제 평면 2차원에서 내분점, 매분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2차원이라고 하는 건 별게 없죠. 1차원 두 개를 수직으로 겹쳐 놓으면 2차원이 됩니다. 끝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2차원 평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요. 점 A, 점 B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두 개의 선분의 M 대 N 내분점을 P라고 합시다. 얘는 좌표 평면이니까 좌표가 몇 개 필요하죠? 두 개씩 필요하죠. 그러면 P의 좌표를 X, Y라고 할 때 너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질문 2차원을 1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2차원을 1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 뭐예요? 2차원, 1차원. 네. 두 점을 한 직선이에요. 네. 평면을 수직선으로. 네. 평면에? 수선의 발이죠? 수선의 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라고? 뭐라고? 자,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해봐요. 무엇을 한다?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저러면 2차원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 X좌표 똑같겠죠? X1, 0. 이 점은 X2, 0. 이 점은 X, 0이 되죠? 그러면 2차원에서 여기 직선이 있는데 수직선만 보면 얘 1차원처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Y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다 무엇을 적용한다? 1차원에서 배웠던 내분점 공식을 적용합니다. 아니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가 M 대 N이죠? 그거 알아요? 네. 닮음이다, 닮음. 와. 그 수선의 발은 나중에 어려운 말로 정사형이라고 배울 겁니다. 네. 네. 수직으로 내린 그림에 비치는 그림자 뭐 이런 뜻인데 수선의 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구하기 쉽죠. Y좌표는 다 여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X좌표가 뭐가 나와요? 정확히 수직선에서 M 대 N 내분점 구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X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당연한 소리지만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X가 무엇이다? 얘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2차원을 1차원처럼 바꾸고 닮음 사용해서 공식 적용했죠. 그래서 X좌표 얻어냈다. 자, Y좌표는 어떻게 얻어내요? Y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똑같이 하면 되죠? Y축이 있다라고 하면 수선의 발 내려요. 내려. 그러면 M 대 N이니까 M 대 N이 나오겠지. 여기서 무엇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Y좌표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똑같이 닮음 사용해서 계산해 보면 y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랑 똑같아요? 꼭 수직선에서 구했던 것을 x좌표에 대해서 한번 구하고 y좌표에 대해서 한번 구한 것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을 두 번만 해주면 된다. 이게 평면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평면에서 외분점 어떻게 구할까? 외분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네발 내려서 1차원처럼 만들고 외분점 구해서 합칩니다. 외분점 공식 사용하면 또 어떻게 나온다? 여기 마이너스가 된 애들이 나올 것이다.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가 될 것이다. 실제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닮음을 강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사각형은 이런 거죠. 자, m 대 n이면 다 직각이니까 여기도 m 대 n이 된다는 소리고요. 이 직사각형을 관찰하기 싫으면 얘를 올려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죠. 이제 직각 되죠? 그럼 또 무엇이 보인다? 닮음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죠? 마찬가지로 m 대 n이니까 여기가 m 대 n이 된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떠한 도형을 관찰하든지 간에 닮음인 건 똑같다. 여러분 결론 알아두시고 이 정도 유도 과정, 증명 과정은 매우 쉬우니까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식으로 외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외웠다. 이제 119페이지에 무게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무게 중심. 여기서 무게 중심은 수학적 무게 중심입니다. 수학적 무게 중심. 중학교 때 배웠죠? 무게 중심이 뭐예요? 중선이겠죠. 중선이 뭐예요? 중선이 뭐예요? 저는 이런 걸 대전의 중점의 윤선. 그래요? BC의 중점이 있겠죠? A랑 있습니다. AC의 중점이 있겠죠? B랑 연결을 해요. AB의 중점이 있겠죠? C랑 연결하면 절묘하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약간 스케일 이상한데. 정말 신기한 건데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직선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매우 신기한 성질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무게중심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하나 잡아서 1대1 내분점, 중점 구한 다음에 마주보는 애랑 몇 대 몇 내분점? 2대1 내분점 개념을 해서 이 점을 구했던 거죠. 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무게중심을 구해보겠습니다. x1, y1, x2, y2, x3, y3. 자, BC의 1대1 내분점 중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x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죠? y 두 개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점 좌표 구했고, 자, 무엇을 구하면 된다? A, M의 2대1 내분점 구하면 되죠. 얘를 Q라고 합시다. 2대1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콤마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엔 뭐가 와요? 2랑 크로스해서 생각했을 때 2점의 x좌표가 오죠. 2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x2 더하기 x3가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뭘 곱해준다? 1 곱하기 1과 크로스해서 생각하면 이 x좌표를 곱해주면 되죠? x1. 그래서 x좌표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됩니다. 이게 무게중심의 x좌표가 돼요. 뭐 구하는 방법은 쉽게 외우기 쉽죠? 얘랑 유사하게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y좌표 3개를 더하면 되겠죠?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 더해서 3개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눈다. 다 더해서 3개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눈다.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계산해주면 된다. 결론은 외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까지 다 구할 수가 있다. 119페이지 아래쪽에 생각 넓히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수학적 무게중심에 대해서 했는데, 자, 물리학적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물리학적 무게중심. 뭐라고 했나? 네, 시소가 있어요. 시소 1kg, 2kg 사과가 있습니다. 어디에 받침대를 두면은 이 시소가 움직이지 않고 수평, 평형을 이룰까요? 2대1 이거 직관적으로 알겠죠? 2대1 내분점 이 점에다가 받침대를 두면 평형이 유지가 될 거예요. 이게 물리학적인 의미의 평형점 또는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얘랑 똑같은 그림을 아래에다 그릴 건데, 여기에 3kg짜리 사과가 있는 거랑 위쪽처럼 1kg, 2kg이 2대1의 길이의 비율로 떨어져 있는 거랑 물리학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뭔 소리냐? 자, 얘가 있죠? 수학책이 있죠? 얘를 평면처럼 새겨보죠. 직사각형. 직관적으로 무게중심이 어디예요? 직관적으로 무게중심이 어디다? 대각선의 교점이죠. 물리학적으로 무게중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 점을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힘을 가하면 얘가 어떻게 날아간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날아간다. 반대로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을 치면 어떻게 돼요? 역을 쳤다고 해볼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날아간다? 이렇게 안 날아가고 회전하면서 날아갑니다. 이해되나? 아니, 해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되잖아. 얘랑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힘을 가하잖아요. 수직으로, 수직. 그러면 얘가 유지가 되면서 날아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힘을 주잖아요. 수직으로. 그럼 얘가 평형을 이루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물리학적인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1kg, 2kg 떨어져 있는 것이랑 3kg이 한 점에 있는 것이랑 물리학적으로 똑같은데, 이 평형이 되는 중심이 되는 점 위에 합쳐져 있어야만 물리학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회전하면서 날아가죠. 회전하면서 이렇게. 여기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이해하셨다 라고 하면 충분하다. 자, 해보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꼭지점에 1kg 사과가 3개 있어요. 자, 얘는 없다고 치고 1만 보죠. 어디에 2kg 사과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1이니까 여기에 1대1 내분점에 2kg이 있는 거랑 물리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1kg 사과 하나 있고 2kg 사과 하나 있죠. 그럼 어디에 3kg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2대1 네, 2대1 내분점. 여기에 3kg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111이 꼭지점에 떨어져 있는 거랑 두 번째 그렸던 적당한 점에 3kg 있는 거랑 물리학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 뭐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했던 그 무게중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무게중심은 이런 거예요. 똑같은 물체가 각 점에 있을 때, 같은 무게, 같은 질량이가 있을 때, 그때 매우 쉬운 형태의 무게중심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kg, 3kg, 1kg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이 아닌 다른 점에 찍혀서 그 점이 새로운 무게중심이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무게가 고르게 분배가 안 돼 있잖아. 고르게. 얘는 1, 1, 1 고르게 분배가 돼 있죠. 근데 쟤는 고르게 분배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벡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직사각형이 있어요. 얘 무게중심이 어디라고? 왜? 아니 1, 1, 1, 1 있다고 해봐. 그럼 중점에 2가 있겠죠. 중점에 2가 있겠죠. 그럼 중점에 4가 있겠죠. 이 중점 어떻게 구하는 거랑 똑같아? 대각선의 교점으로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무게중심이 되고요. 이런 거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1, 1, 1, 1 중점 2 중점 2 이어서 중점 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매우 쉽죠. 얘를 배웠으면 우수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 배운 게 뭐죠? 내분점, 매분점 배웠는데 1차원에서 내분점, 매분점 공식 유도한 다음에 걔를 2번 적용해서 2차원에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걔를 응용한 것 중에 항상 나온 예시,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봤다. 이 설명은 물리학적 설명이니까 한번 뭐 돌아보시고 수업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촬영 마치고